그래서 제가 몰입 캠프에 참석했던 학생인데 굉장히 몰입에 관심이 많고 부모님도 관심이 많고 또 이 아이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5학년 시절부터 이제 시작을 한 사례인데 수학에서 좀 할 얘기가 많고 영어는 뭐 되게 간단해요. 하는 방법이. 그래서 먼저 수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중에 간단히 영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이제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보고 자녀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거가 뭐냐면 학부모님이 절대로 힌트나 가르쳐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교육은 완전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힌트나 가르쳐 줘서는 안 돼요. 아이가 스스로 도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행히 이제 이 학부모님들이 그런 협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 했어요. 절대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거나 힌트를 주지 않는다. 이제 아이랑 대화는 할 수가 있죠. 아이가 생각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가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러면서 힌트나 가르쳐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제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생이 5학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20분 이상 걸린 문제를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온 거예요. 이 학생이 뭐 시간이 26분 뭐 얼마 걸렸고 55분 걸리고 이제 40분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한 20분 이상 생각해서 푼 거를 이제 갖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얘가 푸는 거로는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초등학교 문제 중에서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것들을 이제 보내주고 그거를 이제 생각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해요. 이게 이제 4월 달이고 이제 5월 달이 되면 제가 이제 문제를 보내줘요. 초등학교 과정 중 비교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5번은 8분 만에 풀고 6번은 3분 만에 7번은 이제 어려웠는지 2시간 4분이 걸렸어요. 또 8번은 5분이 걸렸으니까 쉽게 푸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제 이 학생이 뭐라 했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 7번 문제도 다 풀고 나니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아이가 힘든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걸 즐기는지를 잘 체크하면서 이 난이도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5월 달이고 6월 달은 이제 1번 1시간 4분 걸렸죠. 2번 15분 걸리고 3번 2분 25초. 4번 1시간, 5번 1시간 4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빨리 풀고 어떤 문제를 천천히 풀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대략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주면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 문제인데 얘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얘가 힘들어서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가면서 아이가 즐기고 있는 걸 확인해 가면서 해야 돼요. 자, 6월 달이고 7월 달이 되면 이제 문제 난도가 더 올라가죠. 지난주 고민 시간 포함 3시간 32분 고민. 그다음에 지난주 고민 시간 포함 3시간 41분 고민.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이제 한 3시간도 얘가 생각하는데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월이고 8월이면 이제 문제를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잠이 들었고 꿈에서 문제를 푼 것도 아닌데 아침에 자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규칙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다 잠이 들면서 잠 속에서 풀린 거예요. 사실 저게. 규칙에서 2의 n승마다 리셋되는 거를 알았습니다. 12시간 5분 만에 풀었습니다. 정답 확인을 했고 한참 동안 기뻐서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5분 만에 풀었는데 애가 주눅드는 게 아니고 질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몸이 떨렸다는 거야.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얘가 12시간 이렇게 장시간 푸는데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을 기꺼이 하는 거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저런 걸 이제 확인해 가면서 계속 난이도를 올려가야 돼요. 그래서 8월 달이네요. 고민한 시간 8시간 30분. 그러니까 한 8시간 이제 고민하는 거는 흔히 있는 거죠. 이제 9월 달이 되면 8시간 12분 고민 중입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10월 달이 되면 18시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간을 이제 고민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제 늘어나는 게 쉬워져요. 이제 슬로우 싱킹도 배우고
편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터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10월 22일은 첫 번째 문제는 5시간 42분 고민했고 8번 문제는 30시간 59분을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이 학생은 아무리 오래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 정도 생각하면 이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이제 본격적인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 정도 보통 사람들은 저 정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해결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저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느 정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먼저 오랜 시간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훈련에 의해서 길러질까? 제가 보여줬죠. 훈련에 의해서 길러진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면 길러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증명해야 될 문제가 저렇게 오랜 시간 몰입하면 평소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천재들이 해결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보통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한테 작년 11월 15일 날 내준 문제입니다.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가우스가 10살 때 해결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내준 문제 대표적인 것만 소개합니다. 이전에 뭐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하라. 이 학생이 해결했고요. 0.777777 그게 분수로 어떻게 되느냐 문제도 이 학생이 해결했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우스가 10살 때 해결한 문제인데 서양 나이 10살이면 우리 나이는 한 12살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5학년이니까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한 겁니다. 7일간 이제 약한 몰입. 그러니까 약한 몰입은 생각했다가 또 다른 거 했다가 생각했다가 다른 게 했다가 이게 약한 몰입이에요. 7일간 이제 생각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총 6일, 그러니까 18시간을 고민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확실히 기존에 풀던 문제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몰입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안 풀릴 때는 집중이 안 되고 잡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세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집중이 잘 됩니다. 선잠도 자려고 했으나 자고 일어나면 개운할 때도 있었는데 졸릴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더. 제가 푼 식을 첨부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한 규칙을 미지수로 두는 부분이 막혀서 고민했었고 어제 교수님 수업 중에 중요한 미지수가 생각났었습니다. 제가 아는 1에서 100까지의 합 5050도 이 식에 증명되었습니다. 맞는지 몰라도 여기까지 풀고 나서 또 기뻐서 30분을 방을 뱅뱅 돌고 숨이 많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방을 자기가 뱅뱅 돌았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푼 방식이 가우스가 푼 방식하고 달라요. 이 친구가 푼 방식은 먼저 n을 이렇게 1, 2, 3, 4, 5 가고 그 다음에 합을 이렇게 뒀어요. 합을 이제 이렇게 놓고 그것에 어떤 관계가 있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네모. 그래서 하나의 제곱이 저걸 이렇게 뺀 거랑 같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로부터 이 학생이 2분의 n제곱 플러스 n, 그러니까 가우스가 구한 거랑 똑같습니다. 또 이 학생이 인수분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했죠. 어쨌든 가우스가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했으면 뭐 혹시 이 학생이 뭐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닌가 아니면 이 학생이 뭐 인터넷에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는 얘기는 이 학생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한 다 이 학생 스스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20일 내준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가우스 같은 천재가 풀은 문제도 이 학생도 한 7일간 약한 몰입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18시간 정도 생각하니까 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 내준 문제인데 파이가 이제 뭔지를 설명해 줘요. 파이는 원주의 길이를 직경으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대략 3.14이다. 그래서 원주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그 L을 직경 2R로 나눈 게 파이고 L은 2파이 R이다. 직경의 길이는 2파이 R이다. 그 이제 파이가 뭐라는 걸 증명을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반지름 R인 원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 그걸 이제 파이로 나타내라는 거죠. 파이야 R로. 이거를 또 이 학생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옛날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다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배우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공식 없이 4일간 이제 약한 몰입을 하고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7시간 34분 고민한 다음에 이제 해결을 했어요. 우선 원은 굴곡이 있으니 그 안에 다각형, 사각형, 육각형, 이십각형을 넣어 생각해보고 그걸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면적을 계산해 보다가 여백이 많이 남으면 이제 문제가 틀릴 거 아니에요. 답하고 그러니까 피자처럼 작은 삼각형으로 잘라본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여백이 없어지니까 점점점 그러면 삼각형으로 많이 자르면 점점 여백이 다 없어지겠네 이런 생각. 그러면 답이랑 가까워지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구분구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구조법에 대한 생각을 얘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제 자기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더 줄일 생각을 하다가 원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360도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걸 되새겨서 뾰족한 각이 1도이고 밑에 양쪽 각이 89.5도인 이등변 삼각형 360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360개로 나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걸 이제 무한대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은 무한대에 대한 개념이 없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360개가 제일 많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야 이제 뾰족한 각이 1도니까 1도보다 더 작아야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학생은 이제 1도 정도 저렇게 되면 거의 이제 빈 공간이 안 남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서 360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을 다시 바꾸니 답은 파이 r 제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풀이 과정은 파이를 첨부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원래 이 답이 파이 r 제곱이라는 건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생각을 또 했더니 답이 자기가 알고 있는 답하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을 쭉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이거를 360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이렇게 무한대로 나눌수록 답이 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라는 개념도 좀 설명을 해주고 이제 무한대에 대한 개념도 좀 설명을 해줬어요.